이어서 경기 변동 현상을 우리가 간단한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간단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동시장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우리가 앞서 23장에서 살펴봤던 노동시장과 관련된 간단한 모형을, 수요 공급의 모형을 이용을 해서 경기 변동 현상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데요. 23장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은 바로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이제 임금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전체의 고용 수준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장에서 봤던 간단한 모형을 사용해서 이제 노동 수요의 변화와 경기 변동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고용과 경제 전체의 산출량 수준, GDP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경기 변동의 현상이라든가 결과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은 비교적 단순화해서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경기 변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거시경제학의, 제 생각에 거시경제학에서 거의 뭐 80%, 90% 가까이가 이제 경기 변동과 관련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방대하고 많은 이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새롭게 발견되는 사실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비교적 경기 변동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일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모형을 사용을 해서 경기 변동 원인과 과정과 그 다음에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서 봤던 노동시장은 노동 공급 곡선과 노동 수요 곡선에 의해서 노동시장 균형이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임금 경직성을 도입을 한 거예요. 다운워드 웨이지 리지디티는 기억하시겠지만, 예,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것이 명목 임금이든 혹은 실질 임금이든 상관없이 어, 임금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임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 기업이라든가 근로자들이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임금을 인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용을 조정하는 형태로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도 현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임금이 경직적인 상황을 가정을 할 것이고요. 임금이 경직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최초의 균형 수준에서 임금이 경직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노동 공급 곡선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노동 시장에서 이렇게 노동 공급 곡선을 표현을 하고 노동 수요 곡선을 표현을 했을 때, 만약에 임금이 경직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운워드 웨이지 리지디티를 우리가 가정한다면 임금이 이 수준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바깥쪽으로든 혹은 안쪽으로든 이동할 때, 자 이렇게 노동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할 때, 그러니까 사실상 새로운 균형은 이제 여기에서 형성이 되겠죠. 임금은 하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최초의 균형 상태의 임금 수준에서 더 이상 임금이 하락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균형 상태의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그렇다면 그 수준 밑에서 우리가 노동 공급 곡선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가 애초에 이렇게 생겼겠지만, 이렇게 이런 형태 붉은색 선처럼요, 이렇게 생겼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최초의 균형을 우리가 프리-리세션 임플로이먼트, 프리-리세션이라고 지금 부르는데요. 이 점이 최초의 균형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전에 균형 수준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러니까 최초의 균형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이 됐고, 그 임금 수준보다는 더 떨어지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한다면,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사실 새로운 균형은, 그러니까 임금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새로운 균형은 여기서 형성이 되어야겠죠. 새로운 수요 곡선, 이동한 수요 곡선과 기존의 노동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제 새로운 균형이 형성이 되겠지만, 만약에 임금이 경직적이라고 한다면 임금은 여기에서부터 더 내려갈 수 없어서 노동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했을 때 새로운 균형은 이제 여기에서 형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임금 경직성을 우리 스토리에
도입했을 때 적용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의 아래쪽 부분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사실상 지운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노동 시장에서 출발하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경기 변동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사실상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고용이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고용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경제 전체에 얼마만큼을 생산할 수 있는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규모도 결국은 이제 고용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고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를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리세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경제 전체에 어떤 충격이 와서 노동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 상태를 우리가 리세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노동 수요가 위축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노동 수요가 감소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노동 수요 곡선이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여기 어디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먼저 가서 보시죠. 22페이지에 노동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네 가지 경우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우리 23장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혹은 서비스, 제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다음에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변화할 때, 그 다음에 생산성이라든가 기술 수준이 변할 때, 그리고 기업이 생산 과정에 투입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가격이 변할 때, 비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노동 수요 곡선이 이동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대체로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노동을 적게 투입하려고 하겠죠. 여러 가지 뭐 정리해고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이제 가동 중단을 하게 되니까요. 이제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거나 이제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뭐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다수의 이제 자영업자 분들이 잠시 이제 영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정리해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기업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수요가 많이 줄어들 테니까요. 전반적으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일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노동 투입도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선 원인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경제 전체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노동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경우에는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그냥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비스 포함되고요.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서 자, 이게 우리가 봤던 네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노동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웨이지 리지디티를 가정했기 때문에 임금은 하락하지 않습니다. 노동 수요가 줄어들면 임금이 하락해야 되는데 임금 경직성이 없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임금이 경직적이어서 노동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노동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노동 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용 수준이 줄어들겠죠. 고용 수준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프리 리세션 인플로이먼트는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의 사람이 경기 침체 이전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팬데믹 이전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노동 수요가 위축되면서 이제는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기업이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의 숫자는 이만큼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실업은 이 두 점 사이의 이제 거리 혹은 차이만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새로운 균형에서 자 이게 바로 새로운 균형이겠죠. 새로운 균형에서 결과적으로 임금은 하락하지 못합니다. 경직적이기 때문에
노동 수요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전 수준 프리-리세션 임플로이먼트와 리세션 임플로이먼트 사이에 이제 차이가 발생하니까 그만큼 실업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은 우리 어떤 과정으로 이러한 결과가 도출이 되는지 생각해 보면 기업들이 노동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거나 혹은 레이오프를 하거나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이러한 형태로 이제 고용 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임금을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용이 줄고 실업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고용의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이제 리세션 과정에서 고용이 하락했습니다. 고용이 줄어들었어요. 자, 앞서 봤듯이 프리-리세션 임플로이먼트에서부터 리세션 임플로이먼트로 고용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노동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노동 수요가 감소해서 고용이 줄어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GDP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 경제 전체에 충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용과 GDP 사이의 관계는 앞서 봤듯이 생산함수, 경제 전체의 GDP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를 묘사하는 하나의 어떤 함수 관계를 우리가 생산함수라고 불렀고요. 생산함수를 통해서 한 국가 경제 내의 자본 스탁과 노동량이 얼마만큼인가에 따라서 GDP가 결정이 되는 관계를 보여주는 식이 바로 경제 전체 총생산함수 혹은 뭐 그냥 생산함수라고 불렀었습니다. 우리가 이 생산함수의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 고용이 변화할 때 GDP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용이 프리-리세션 임플로이먼트 수준에서 리세션 임플로이먼트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업들이 그만큼 고용을 줄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GDP는 어떻게 변화할까는 이제 생산함수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생산함수입니다. 생산함수는 뭐 몇 가지 성질을 갖는다, 몇 가지 프로퍼티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고용이 줄어들 때 산출량,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산출량도 줄어들겠죠. 산출량이 줄어듭니다. 결국 이게 GDP의 감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생산함수에 의해서 거시경제라고 하는 어떤 거시경제의 메커니즘에서 GDP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국가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스탁과 고용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GDP가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결정을 그 이들 사이의 관계, GDP와 자본 스탁, 임플로이먼트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프로덕션 펑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GDP는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하락하게 될 거고요. 이제 반대로 만약 리세션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이전 수준으로 이제 회복이 되겠죠, 고용이. 그런 과정에서 다시 GDP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죠. 노동시장에서부터 출발해서 노동 수요의 변화가 결국은 이제 고용의 변화를 촉발하게 되고, 고용의 변화가 결국은 이제 GDP의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GDP가 왜 변동하는지 경기 변동,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그 경기 침체, 그러니까 리세션 과정에서 고용만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텐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본에 대한 어떤 유틸라이제이션, capacity utilization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걸 우리가 번역할 때는 가동률이라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공장에서 공장의 기계나 이런 시설이나 설비들을 24시간 돌리는 그런 공장도 물론 있겠지만, 대충 보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2교대로 생산 라인을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오전 타임 있고 아침 일찍 거의 새벽부터 뭐 한 점심까지 이렇게 한 가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부터 뭐 오후 저녁까지 이렇게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시프트가 두 개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2교대죠. 시프트가 두 개인데,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부진해서 고용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공장에서
뭐 쉬프트를 줄일 수도 있고요. 각각의 쉬프트에 그러니까 뭐 2교대를 1교대로 줄일 수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혹은 이제 각각의 2교대에서 뭐 각각 8시간씩 7시간 8시간씩 이제 공장 라인을 돌리는데 그 시간을 조금씩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장의 가동률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뭐 경기 과열도 아니고 경기 침체도 아닌 상황에서 보통 capacity utilization이라고 한 가동률이 항상 100%는 아닙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낮고요. 평균 가동률은 한 80에서 한 9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는 이게 거의 100% 수준까지 돌아가는 거죠. 거의 24시간 공장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경기 침체 기간에는 이 가동률이 이제 80%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 심할 경우에는 막 70%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세션 상황에서는 고용도 줄어들지만 당연히 고용이 줄어들게 되면 함께 보통 이제 자본과 노동은 보완적인 성질도 같기 때문에 항상 머신이 인간을 대체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체하는 영역도 있지만 이제 보완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완성을 우리가 그러니까 complementary 하다면 노동과 자본이 보완 관계에 있다면 노동을 줄였을 때 자본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을 줄이면 이제 자본 투입량을 줄일 텐데 공장을 이미 지어놨잖아요. 공장의 투입량을 줄인다는 것은 조금 넌센스고요. 그 공장을 허물거나 아니면 뭐 기계를 빼내거나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리세션이 2년, 3년 내에 이제 한번 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극심한 경우에는 공장을 철거하거나 기계를 다 뭐 팔아버리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완전히 이제 시장을 떠나버리는 기업도 존재하겠죠. 하지만 대체로 그런 한계 상황에 있지 않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고용도 줄이고 노동 투입도 줄이고 그다음에 자본을 돌리는 시간도 줄이는 것이죠.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리세션 상황에서는 대체로 capacity utilization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자본 스탁을 돌리는 그런 시간, 사용하는 시간 혹은 활용률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동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GDP는 실제로 고용의 감소보다 더 하락할 수 있겠죠. 지금 생산 함수에서 capacity utilization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capacity utilization까지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생산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capacity utilization이 하락해서 생산 함수가 이렇게 밑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고용이 줄어들었으니까 생산은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겠죠.